자, 이어서 19강입니다. 19강은 우리가 제3편 공동택관리법 페이지 140쪽, 교재 페이지 140쪽 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공동택관리법. 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면은, 핵심 이론 정리가 8월 3일자로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 그건 이제 정답도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시면 되겠죠. 반복해서. 보충 자료, 2021년 8월 3일자 보충 자료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면서 보충 자료 보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의 들어갑니다. 페이지 140쪽, 제1장 총칙, 공동택관리법. 공동택관리법은 8문제 나옵니다. 8문제. 그 중에서 5문제 정도가 객관식 나올 것이고, 3문제나 4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법은 같은 2차 과목하고 2차 과목인 공동택 관리 실무, 공동택 관리 실무하고 거의 100%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것이 실무에서 나오고 실무에서 공부한 것이 또 우리한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잘해놓으면 시험 문제 풀 때, 실무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어정의 들어갑시다. 거기 공동택입니다. 공동택 용어정의. 자, 용어정의에서 공동택. 공동택은 말이죠.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이 공동택관리법은 용어정의에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봅시다. 여기서 공동택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1번 주택법상의 공동택. 주택법상의 공동택 누구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두 번째, 건축법상 건축을 받아서 주택이설과 주택을 동일건물이 졌다. 복합건물. 복합건물에 주택이 들어있으면 이것도 역시 공동택으로 봅니다. 세 번째, 또 꼭 주택만이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포함해서 이 법에서는 공동택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동택 그러면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택 중에서 복리시설 중에서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복리시설은 미안하지만 빠지라. 다 들어가지만 누구냐? 거기 제1의 부문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한한다.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한한다. 상가 같은 겁니다. 아파트 단지는 상가 같은 거. 상가 분양한 거 있죠? 그건 자기네들이 상가위원회나 이런 데서 알아서 할 일이지 여기서 해주진 않단 말이에요. 상가 같은 거는, 아파트 단지는 상가 같은 건 여기에 공동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복리시설 중에서. 그러나 다른 복리시설은 들어갑니다. 의무관리. 의무관리는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어떻게 관리하게 됩니까? 주택관리업체한테 위탁관리하거나 자치관리하게 되죠. 이미 많이 들었죠. 그 대상이 모두 몇 가지다? 5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5가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쉽게 나오죠.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나옵니다. 쉽게 나옵니다. 300세대, 그 다음에 승강기 중앙주택 지역난방은 뭐가 들어가냐? 150세대 이상이 들어야 되고 또 복합건물도 150세대 이상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5번이 뭐냐면 원래 의무관리가 아닌데 원래 의무 관리가 아닌데, 그 입주자들이 많이 동의했어요. 얼마?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해가지고, 야, 우리도 의무 관리하자. 이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의무 관리로 된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얼마 동의 받아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아서 도장 찍어가지고. 다음, 공동택 단지. 이건 주택법상 주택단지가 똑같습니다. 이미 주택법에서 단지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도시 예정도로 8m 이상, 일반도로 20m 이상일 때 별개 단지다 그랬죠? 그게 그겁니다. 올라가서 141쪽 올라가서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는요 섞여 있는 거예요. 뭐가 섞여 있어요? 우리가 밥도 뭐 이렇게 혼합해서 먹는 경우가 있죠. 좀 이렇게 혹시 다른 거하고 같이 여기도 혼합주택단지는 것은 공동택하고 임대택이 함께 있는 단지입니다. 공동택과 임대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혼합주택단지라는데 옛날에는 이럴 땐 누구 위주로 나갔냐? 분양 목적으로 공동택하고 임대택이 함께 있는 것인데 전에는 분양 공동택 위주로 막 나가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분양 공동택하고 임대택이 공동으로 의논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입주자. 입주자는 주인 쪽입니다. 주인 쪽.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바로 입자다. 주인 쪽이고, 사용자는 세든 사람, 임차에 사용하는 사람,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 임차인 중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빠진다. 괄호 열고 임대택의 임차인은 빠진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주자 등. 입주자 등이라는 것은 입주하고 사용자 다 뭉텅그려서 입주자 등 그런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적으로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자치 의결기구죠.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상설기관이죠. 입주자 대표회의. 이게 동대표들이 모임이죠. 소위 동별 대표자들이 모여서 입주자 대표를 만드는 것이죠. 상설기관이고 의무기관이죠. 다음 관리계약. 입주자 등이 이제 자기네 아파트 관리하고 살아나가면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겠죠. 이걸 질서를 유지하거나 또 입주인이 정하는 자치계약. 이게 바로 뭐다? 관리계약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다시피 여기는 자치계약이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살아야 될 거. 거기 관리계약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모두 5개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배웠다지만 첫째, 1번은 뭐냐면은 자치 관리할 때. 자치 관리할 때 관리체는 자치 관리 기구가 아닙니다. 자치 기구가 아니라 대표자인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체입니다. 자치 관리할 때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체다. 두 번째, 임기하기 전의 사업체. 이건 임시로 하는 거죠. 즉 아파트를 갖다가 현대건설을 지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임시로 관리해 주잖아요. 그 현대건설이 임시로 관리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넘겨줍니까? 입주 예정자의 가반수가 입주하면 통보하게 되죠. 야, 인수받으라. 그럼 저쪽에서 3개월 내에 입주자 대표 만들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넘기기 전까지는 누가 이 사업체가 하는데 이걸 뭐라 한다? 임기하기 전의 사업체다. 근데 이 임기하기 전의 사업체가 말이죠. 그 주민들이 늦게 넘겨만다. 그러면 기다리다 지쳤으면 누구한테 맡겨버리냐? 밑에 3번.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겨버릴 수 있죠?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겨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통보해주죠. 야, 너희들이 인수인계 빨리 안 받아서 내가 맡겠다라고 통보해주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택관리업자. 이건 뭘까요? 위탁관리할 때. 위탁관리할 때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체입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왜 나왔을까? 원래 임대주택법은 관리가 2개 가지가 있어요. 원래 임대주택법상 관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체관리. 자체관리가 있고 하나는 위탁관리가 있어요. 위탁관리는 누구한테 맡긴 것이다? 거기 몇 번 주택관리업자 3번한테 맡겨요. 3번한테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고 자체관리는 누가 하냐? 자체관리입니다. 여기 임대주택은 이건 임대사업자가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자체 관리할 때는 임대사업자가 가르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택관리사나 보호를 갖다가 임대사업자가 채용하는 거예요. 다음 5번째. 얘는 한마디로 이 민간 임대만 나는 거예요. 민간 임대택,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주택 관리를 해주는 업자. 그것이 바로 거기서는 민간 임대택에서는 얘네도 역시 관리 주체다. 이렇게 해서 모두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데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일이 뭐다? 주택관리업이에요. 어떤 일을 합니까? 공동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관리 일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주택관리업자라고 그러죠. 주택관리업자라고 그러죠. 142쪽 올라가서 주택관리업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140쪽 올라가서 등록해야 돼요.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하죠. 자본금 얼마일까요? 2억 원 이상이죠. 그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장기손계획. 이제 공동택을 갖다가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주요소를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주요소를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 씁니다. 승강기는 언제 교체하고 주차장 가다가 언제 보수하고 이런 거 다 계획 씁니다. 이 계획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장기성 계획인데 이런 장기 계획을 장기 수성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장기성 계획에서 이걸 갖다가 주요소를 교체 보수하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돈을 그때
승강 교체할 때마다 돈 내면은 혹은 뭐 공사할 때마다 돈 내면 재수없이 이사 온 날에 걸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적립해 놓죠. 그 미리미리 적립한 돈을 뭐라 한다? 장기수선 충당이라고 그러죠.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돈 내는 겁니까? 소유자가 내는 것이죠. 근데 임대주택법에서는 장기수선 충당은 뭐라고 그러죠? 특별수선 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이라고 그러고, 특별수선 충당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법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이랑 똑같아요. 이거. 계획은 이름은 똑같고 돈이 다르다. 공동택관리법상은 장기수선 충당금, 임대주택법상은 특별수선 충당금. 그런데 더 확장해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도 역시 교체 보수할 거 아닙니까? 새로 들어왔죠. 이때 그 계획은 수선계획이라 불러요. 집합건물에서는 수선계획. 그 다음에 그 돈 미리미리 적립하는데 그 구분 소유자들이 뭐냐? 수선적립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새로 들어온 규정이죠. 집합건법에서 새로 들어간 규정이다. 좀 외연을 확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차 합격했으니까 그 정도로는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둘 있죠.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이 민간임대는 그냥 임대사업자라 불러요. 근데 공공주택특법상에 그 임대하는 친구는 뭐라고 하냐? 공공주택사업자라고 불러요. 공공주택사업자.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갖다가 임대하는 친구고, 그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를 갖다가 임대하는 친구고, 민법상 임대하는 친구는 임대인이라 부르고 그렇게 됩니다. 민법상 임대하는 친구는 임대인이라 부르죠. 오케이. 자, 임차인 대피. 임차인 대피는 민간임대도 임차인 대피 두고 공공임대도 임차인 대피 두는데 그 규정을 어디다 다 몰아놨냐? 민간임대에다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갖다가 공공임대에서 갖다 써요. 그래서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 대피 규정이 길어요. 근데 공공주택특별법은 굳이 길 필요 없죠. 그걸 갖다 쓰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쓰니까. 그렇게 됩니다. 다음, 다른 법률의 한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 즉, 공동주택 관리법 정하지 않았다. 그럼 어디로 가냐? 주택법 적용한다. 왜냐하면, 원래는 주택법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주택법밖에 없었는데, 공동주택 관리법이, 우리 좀 나가서 할래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4, 5년 전쯤에 얘가 나갔어요. 나갔기 때문에, 혹시 나가고 보니까 모자란 거 있다. 그때는 주택법을 갖다가 적용합니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2번. 특별법 우선 원칙에서 임대택이다 그러면 이 법이 우선할까요? 임대주택법이 우선할까요? 임대주택법이 우선하죠. 특별법에서. 그래서 임대주택 관리는 임대주택법, 즉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민간임대. 공공임대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이 법에 와서, 즉 공동주택관리법 적용하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약간 빨리 해서 속도 나갔죠? 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이미 실무에 들어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되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 챕터 2 2장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누차에 있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위탁관리하고 자치관리. 위탁관리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택관리업자한테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위탁관리 할까 자치관리 할까 라고 결정하려거나 또는 변경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거치느냐. 두 가지 절차가 있구나. 첫째, 입대의 의결로 제한하고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도 괜찮고, 또 하나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에 제한하고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외워야 되겠죠? 잘 나오죠?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정했어요. 뭐라 결정했냐? 우리 자치관리하자 결정했어요. 자치관리하자라고 결정했어요. 자치관리 위탁관리하는 게 아니죠. 자치관리하자. 어떻게 하느냐? 더 1번. 만약에 자치관리하기로 했으면 입대인은 사업체의 관리 업무 인계 요구가 있은 날부터 사업체의 관리 업무 인계 요구가 있은 날부터 언제 관리 업무 인계 요구합니까? 입주 이행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관리 업무 인계 요구하죠. 그때 6개월 내에 자치관리가 만들면 돼요.
6개월 내 자치관리 만들 때 소장이 어떻게 하냐? 소장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 기술 인력, 장비 갖춘 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치관리를 구성하게 되는데, 근데 의무관리가 아닌 놈을 의무관리 전환하는 경우 있잖아요. 괄호 조그만 것이. 의무관리가 아닌데 의무관리 전환했어요. 그때도 역시 이제 자치관리하기로 했으면 입대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내 역시 자치관리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장이 뽑고. 다음 두 번째. 근데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를 갈아탔어요.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를 갈아탔다. 그러면은 위탁관리 끝날 때까지 이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위탁관리 끝날 때까지 만들거라. 세 번째, 자치관리는 입대의 감독을 받습니다. 입대의 감독받는다. 네 번째, 소장님 어떻게 뽑느냐? 소장님 입대의 입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임해요. 다만 입대의 구성원은 도대체 어떻게 정했느냐? 몇 명은 관리격으로 정해요. 근데 3분의 2 이상은 뽑혀도 그거의 과반 찬성으로 소장님을 뽑을 수가 있어요. 5번, 시험지에 잘 나오죠? 쉽게 나올 때. 소장님이 그만두셨어요. 여러 가지 사유로.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내에 뽑아야 된다. 30일. 아주 중요하죠. 30일. 근데 위탁관리할 때는 배치했죠. 그만두셨어요. 며칠 내에 재배치해야 될까요? 15일. 꼭 외우셔야 돼요. 15일. 여기 30일 꼭 외우세요. 여섯 번째, 입대 구성원. 입대 구성이 뭔데?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는 자치관리 직원을 겸하면 안 됩니다. 입주자는 겸할 수도 있어요. 보통 입주자. 그러나 동별 대표자인 입대 구성원은 기구 직원을 겸하면 안 된다. 혹시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144쪽 올라갑시다. 자, 어떻게 결정했느냐?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거기 법정 기준에 따라서 입대위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보통 어떤 선정할까요? 전자입찰이 원칙이죠. 전자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입찰이 원칙이죠. 경쟁입찰. 나머지 위탁관리는 시험제 풀면서도 할 거예요. 이 뒤에 문제 풀면서도 보충하면 됩니다. 공동관리, 구분관리. 공동 묶어서 하는 거죠. 묶을 때 임대 아파트도 같이 묶을 수 있어요. 묶을 때 가로열고 임대 주택단지를 포함한다. 임대주택도 같이 묶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동관리하는데 몇 세대 이하냐면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1500세대 이하, 1500세대 이하까지 묶을 수가 있어요. 공동관리는. 구분관리는 쪼개는 거예요. 몇 세대 이상 쪼개야 될까요? 500세대 이상 쪼개입니다. 500세대 이상 쪼개야 된다. 쪼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하면 돼요. 다음 다섯 번째. 혼합주택단지 관리. 혼합주택단지는요, 분양택하고 임대택이 섞여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분양택 위주로 나갔지만 지금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공동결정하면 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공동결정한다, 회의를 연다, 이럴 때. 자, 분양택 대표 누구? 분양택의 대표는 입자대표가 나와요. 분양택 대표는 입자대표가 나오는데, 임대택의 대표는 누구? 임차인 대표가 아니에요. 임대사업자예요. 그래서 분양택에서는 입자대표의 임대택은 임대사업자가 나와서 서로 결정하는 거예요. 공동결정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나오기 전에 혹시 그 아파트가 임차인 대표가 있으면 나오기 전에 임대사업자가 나 오늘 회의 가는데 혹시 저한테 얘기할 거 있습니까? 라고 임차인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얘기 거의 나오죠. 2번 입주자대표의 강의할 때는 입대의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하시 나오면 입주자 대표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시험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입대위는 실무도 그렇고. 그래서 실무법규 합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드시 나옵니다. 네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실무까지 합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입대위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4명입니다. 4명 이상입니다. 4명 이상인데 왜 별로 숫자도 안 좋은 4명 이상이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임원이 4명 이상이에요. 임원이 4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4명 이상이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4명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동별 세대 비례해서 세대수가 많은 데는 동대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선거구 만들 때 다양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어요. 층별로 할 수도 있고 한 동 다 할 수도 있고 두 동 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거구당 한 명이 뽑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공구로 할 때, 1공구, 2공구 할 때, 이때 순차적으로 할 때는 먼저 입주한 경우부터 입대를 구성하고 나머지가 과반수가 입주하면 다시 묶어서 입대를 구성하면 돼요. 세 번째, 동대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어느 날 기준이냐? 공고일 기준이 아니에요. 동대표에 되느냐 안 되느냐 자격 기준은 설출 공고일이 아닙니다. 공고일이 아니라 선출 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을 말해요. 공고일이 아니고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에 가지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대표는 입주자 등 중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입주자 중에서 뽑아요. 세든 사람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세든 사람은 예외가 있긴 있지만 입주자 중에서 뽑아요. 원래 주인 쪽에서 뽑아요. 입주자 등이 아니라.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세든 사람도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도. 어쨌거나 원칙은 입주자 중에서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보통 평등 지적 비밀 대통령 선거하듯이 뽑는다. 대통령 선거하듯이 뽑게 됩니다. 근데 다만 입주자인 동별자 후보자가 없거나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는 세든 사람, 사용자도 입주자가 아니지만 사용자도 동대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어쨌든 기억, 니은, 밑에 동그라미 기억, 니은. 입주자가 되든 사용자가 되든 기억, 니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입주자가 되든 사용자가 되든 기억, 니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기억, 니은 요건이 뭔데? 칠판. 일단 기억입니다. 기억량이 이겁니다. 기억. 이 아파트가 모두 5개 동으로 되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구는 어떻게 획정했느냐? 이렇게 1선거구, 여기 2선거구, 3선거구, 4선거구, 5선거구, 6선거구, 7선거구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뽑힐까요? 7명이 뽑힙니다. 7명. 근데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 동대표 하신 분은 여기 2선거구에 있어요. 2선거구. 여기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2선거구에. 근데 여기 기억은 뭔 얘기냐? 여기 2선거구에 4개월 여기 살았어요. 4개월. 주민등록 마치고. 그러다가 4개월 지난 다음에 6선거구에 있는 이쪽 아파트가 경치가 좋다 해서 여기로 이사 왔어요. 여기로 이사 왔다. 여기 와가지고 현재 몇 개월째 살고 있냐? 3개월째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기억 보니까 주민등록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돼 있죠. 그렇다면 여기 살았고 옮겼는데 이걸 6개월 이상 볼 것이냐? 6개월 이상 된다. 왜? 같은 단지니까. 같은 단지니까. 거기 공동택 단지에서. 그러니까 6개월 된 거예요. 그럼 이 양반은 A는 후보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뜻입니다. 근데 6개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가로열고 어떤 경우입니까? 최초 입자 만들 때. 최초 입자 대표 만들 때는 다 처음 이사 왔잖아요. 6개월 필요 없고. 두 번째, 공구별로 1공구, 2공구 이렇게 순차별로 할 때도 6개월이 필요 없다가 됐습니다. 네, 니은. 금방 공동택 단지에 주민등록 마치고 그러는데 또 니은은 뭐냐? 해당 거기 선거구에 주민등록 마쳤다? 이건 또 뭔 소리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A는 현재 어디 살고 있죠? 여기 6선거구에 살고 있습니다. 나올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A가 이쪽에 2선거구에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맨날 배드민턴에서 여기만 나오면 그냥 당선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왜? 현재 주민등록, 현재는 여기 6선거구에 주민도 있죠. 여기 나와야 된다. 이쪽이 나와야 된다. 현재 주민등록 마치.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나와야 됩니다. 현재 선구.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는 입주자가 동대표 나오거나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동대표 나오거나 다 공통 요건입니다. 다음 올라가 동그라미 4번. 결격 사유.
아주 중요합니다. 1순위죠. 1순위. 특순위죠. 되게 많이 나왔죠. 실무, 법규 다 나왔죠. 일단은 어느 날 기준하느냐. 공고일이 아니라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해 가지고 동대표 결격서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 공동대 소유자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한 자에게 미치며 여기까지 대리한 자에게 미치며 이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겁니다. 자, 민법 대리. 만약에 A가 본인이고 A가 본인, B가 대리인입니다. A가 행위 무능력자거나 그러면은 대리인 B가 가서 하면 B가 A 하면은 그 효과가 누구한테 귀속되죠? 본인한테 귀속되는 거죠? 이게 대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본인이 만약에 여기 본인이 남편이다. 그럼 이게 대리인이 부인이다. 그러면 남편의 결격 사유가 부인한테 미쳐버려요. 남편이 아니 전과가 있다. 그럼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야 당신 전과 없지? 당신이 나가라고 부인한테 얘기했다. 내 대신 나가. 내 이름 대신 나가. 근데 부인도 안 됩니다. 왜? 그대로 결격 사유가 여기 전가됩니다. 거기 그러니까 민법의 대리하고는 달라요. 대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 대리와 달리 그 본인의 그 결격 사유가 그대로 대리한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럼 대리인도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깨끗해야 대리인도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뒷부분 시험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온 적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유인 공동체 소유자 결격 사유는 판단할 때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한다. 만약에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게 301호다. 그러면 만약에 두 명이 갖고 있다. A하고 B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유다. 그럼 보통 얼마로 추정하죠? 그 지분을 갖다가 2분의 1로 추정하죠? 2분의 1로 추정하죠? 이건 또 곤란해 보니까 이게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다. 그건 좀 이상해요. 하여튼 이 규정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규정을 억지로 내가 이걸 적용하려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2분의 2분인데 A가 돈을 많이 내서 A가 지분이 4분의 3이고 B가 4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얘기가 돼요. 이게. 그럴 때 만약에 A가 전과가 있다. 그러면 이 301호에서는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대표자 못 나온다. 왜? 과반에 속하는 자를 기준해가지고 하니까 못 나온다.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시험지 나오면 어렵고 나온 적도 없지만은 그러면 뭐가 진짜냐? 박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올해도 나올 수 있죠. 실무도 나올 수 있고 또 법규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보면 알 것이고 뭐 미성년자 이런 건 여러분들 민법 총칙 민법 합격했으니까 그거 딱 보면 알 것이고 밑에 2번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로 되는 것이 파산자가 아니라 복권되지 않는 자입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법을 위반해서 실형선고 받았어요. 얼마 이상 실형선고 받냐? 근고 이상. 근고 이상 실형선고 받았다. 실형선고는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그래가지고 끝냈어요. 가습방이다. 뭐 해가지고 끝난 걸 보거나 진짜 살거나 어떡하네 다 해결하고 몇 년 지나야 됩니까? 2년 지나야 돼. 2년. 네 번째, 근고 거기 이사회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2년 지날 필요가 없다. 그냥 집행유예만 끝나면 돼요.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고 끝나면 됩니다.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 저하는 사람인데 거기 1번에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해서 벌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가 그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자가 요번에 벌금형 선고받은 자로 개정됐습니다. 제가 벌금형인데 형자를 빼뜨렸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충 자료는 8월 3일자 보면 거기 벌금형으로 고치시오 그랬어요. 벌금형으로 고치면 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2년 지나지 않은 자.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 작년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을 때 이게 2년 지나야 되는데 지금은 50만 원 벌금 받았습니다. 그래도 2년 지나야 돼요.
벌금형 받기만 하면 2년 지나야 된다. 더 강화된 거예요. 30만 원 벌금 받았습니다. 2년 지나야 돼요. 선고받으면. 그런 뜻입니다. 꼭 100만 원 이상의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냥 벌금형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개정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인데 뭐 3번에 대리하려면 말이죠. 동대표 대리하려면 서면 위임장. 서면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서면 위임장. 동그라미 3번 같은 거. 또 거기 4번 같은데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청소업자다. 또 이런 뭐 경비업자다. 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이사다. 이사가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말이죠. 이사가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동대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니까 안 됩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업자들이 거기 그 직원들이 여기 와서 아파트 이사 와가지고 동대표 나오면 안 된다. 그 동그라미 4번이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5번째는 뭐냐면 그만뒀어요. 사퇴했으면 1년 내 지나야 돼. 자진해서 사퇴하면 1년 지나야 되고 해임했으면 2년 지나야 되고 사퇴 요구받으니까 해임 요구받으니까 사퇴했으면 2년 지나야 돼요. 그래야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6번 뭐냐 모범위에도 부여해야 되는데 석 달 이상 연속해서 관리비를 체납했어요. 석 달 이상 연속하여 관리비를 체납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관리비를 석 달 이상 연속해서 체납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대료를 혹시 사용자가 나온다 치고 사용자 나올 수 있으니까 사용자 나온다. 사용자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적으로 임대료를 석 달 이상 연체했다. 그건 아니에요. 임대료 상관없어요. 관리비를 석 달 이상 연체했을 때. 7번째, 요 규정에 의해서 퇴임했어요.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자동 퇴임된 겁니다. 관리 못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은 기간, 그 임기가 2년 남았다. 2년이 아니죠. 1년 남았다 그러면 그 중에는 못 나와요. 다시 못 나온다는 뜻이고. 1년 넘을 때는 1년 동안 못 나옵니다. 1년을 초과할 때는 1년을 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관리비 못 내가지고 그만두면 그 임기기간, 남은 기간에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7번이 최근에 들어갔어요. 7번이 최근에 들어갔다. 7번이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속도리산 체납했다가 나중에 또 조금 이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자, 어쨌든 여기 모두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지 아주 잘 나온다. 최근에 개정된 건 뭐다? 벌금형이 개정됐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아까 구성원이 4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임원도 여기 4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그래가지고 4명 이상이에요. 임원이. 꼭 유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6번째. 동대표, 즉 사용자인 동대표는, 즉 입대 회장은 원래 사용자 출신 안 돼요. 입대 회장은 세든 사람 출신은 안 돼요. 원래. 근데 예외적으로 세든 사람도 입대 회장이 될 수도 있다. 어이구, 봅시다. 왜 그런가 봅시다. 다만 입자인 동별 대표장에서 회장 후보자 없어요. 다 서로 안 할래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럴 때는 세든 사람 중에서도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선언 동의 받는 경우는 세든 사람도 사용자도 회장이 될 수 있어요. 극히 예외적으로. 진짜 그런 경우가 있지 모르겠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근데 동대표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런 게 있어도 회장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회장이 세든 사람 되는 건 거의 좀 드물 겁니다. 146조 올라갑시다. 그래서 회록을 작성했어요. 누가? 입대위가. 입대위가 회록 작성했으면 보관 누가 할까요? 관리주체에게 보관시킵니다. 관리주체에게 보관시킨다. 그리고 입자 등이 와가지고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복사해주세요. 복사해주는데 돈은 자기가 내고 복사해가죠. 동별입자 임기 등 잘 나오죠. 동대평균이 2년입니다. 원칙으로. 그리고 이 2년은 어느 날부터 2년이나 보니까 원래 2년인데 다만 보궐선거, 재선거 할 때는 임기가 좀 달라져요.
몽땅 다시 시작하는 보궐선거 재선거다 그러면 2년이에요. 2년. 몽땅 다시 하는 때는. 그런데 그 밖에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그 전임자 남은 기간만 임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중요한데, 그래서 동별대표자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아주 잘 나오죠. 한 번만 중임하는데 이때 한 번 칠 때 6개월 미만은 한 번으로 개수를 치질 않아요. 6개월 미만은 한 번은 안 칩니다. 너무 작으니까 6개월 미만은 한 번은 안 친다. 세 번째, 그런데 원래 두 번 한 사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3번 두 번의 선출 공고에도 2개월 간격으로 공고를 했는데 후보자가 없구나, 선출된 사람이 없다. 그때는 다시 2개월 내에 공고를 해서 두 번에 해먹은 사람도 선거구 입자 중에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어요. 과반 찬성으로. 근데 가만히 후보 나온 거 보니까 이 두 번 한 사람도 후보 있고 두 번 안 한 사람도 후보가 있네? 그러면 두 번 한 사람은 탈락합니다. 두 번 했던 사람은 후보에서 탈락한다. 자격을 상실한다. 그 중에 두 번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양반이 후보가 되겠죠? 세 번째, 입대 의결 요건 및 특칙. 원래 얼마로 찬성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과반 찬성 다 알고 있죠? 입대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거 다 알고 있죠? 입대 구성원 과반 찬성 의결한다. 이건 다 알고 있는데 밑에 특칙이 있어요. 이건 새로 단 거죠. 특칙. 글쎄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원칙이 과반 찬성 다 알고 있죠? 근데 밑에 건 특칙이 있다. 뭐냐? 입대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입대 의결사항 중 거기 공동태 공용 부분의 담보 책임 종료 확인은 의결사항 못하고, 또 장기선거에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자 과반수 서명동의 받아가지고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이 된다. 특칙. 그건 뭔 소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뭔 소린가를 설명드립니다. 일단은 이거는 못해요. 하자 담보 책임 종료 확인. 원래 입대에서 담보 책임 종료 확인 해주거든요. 어떤 거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걸 여기서는 의결을 못해요. 이 입대에서는. 또 하나 뭐냐? 장기선거에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여기 입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전체 입자 과반수 서명 동의 받아서 그 동의 받은 내용대로 의결해야 돼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왜 힘이 없을까?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왜 힘이 없을까? 칠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대의 구성원인데 구성원이 모두 몇 명이냐면은 9명이다. 그런데 입주자 출신이 몇 명이냐면 4명이고 사용자 출신이 몇 명이다? 5명이다. 그러면 사용자 출신 동별 대표자가 과반이잖아. 과반. 이럴 때는 밑에 두 가지 그 제한을 받는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두 가지. 과반 차지할 때. 사용자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밑에 두 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동그라미 2번은. 보통 우리가 1번이 잘 나오죠. 과반 찬성 다 외우고 있죠. 과반 찬성. 세 번째, 관리계약 등. 관리계약의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범 케이스. 관리계약 준칙은 누가 정하느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올라가서 관리계약의 제정 등. 관리계약의 제정 등이란 제정과 개정. 관리계약을 뭐 한다?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한다. 그 뜻입니다. 관리계약을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한다. 그 뜻입니다. 제정 등. 제정은 어떻게 하냐? 제정은 처음 만드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는 잘 알고 있다시피 사업체가 제안하죠. 1번.
처음 만들 때는 누가 제안한다? 사업체가 제안한 걸 입주 예정자, 가반수, 서명동의로 결정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내용은 뭐냐? 사업체가 입주인자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한 내용을 그걸 가지고 입주인자, 가반, 서명동의로 결정하게 되고, 근데 2번 오리지널 아파트 분양 주택이 아니라 이건 뭐냐? 중간에 의무관리로 변한 거, 전환되는 거. 이거 중간에 의무관리로 전환되는 거는 그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관리계약을 누가 제안하느냐? 그거는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관리인이. 그때는 아직은 뭐가 없으니까 사업체는 이미 지나갔고 입대도 없으니까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관리인은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관리단 있고 관리단 사무 보는 친구가 관리인입니다. 의무관리가 되면 관리인은 나가지만 의무관리 아직 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사무니까 관리인이 제안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전체 입자 등의 가반수 서명동의로 결정한다. 이것이 이제 의무관리 전환할 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관리계약을. 그럼 개정 세 번째. 고치는 거 어떻게 하냐? 고치는 것은 시행령 3조 방법으로 해요. 고치는 것은 시행령 3조 방법인데 그게 뭐냐? 앞에 몇 쪽이냐면은 143쪽. 143쪽 위에 동그라미 2번. 143쪽 위에 동그라미 2번. 관리반복 결정 변경과 똑같아요. 이 관리계약 개정은 관리반복 결정 변경과 똑같다. 첫째, 기억. 입대결로 제한하고 전체 입자 등의 가반 찬성. 니은.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자 등 가반 찬성. 이렇게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대인은 제정을 못해요. 개정안만 제한합니다. 개정안 제한하죠. 입대인은. 제정안 제한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알면 두 가지 하는 거죠. 관리계약 개정도 하는 것이고 관리반복 결정 변경도 하는 것이고 두 가지 하는 것이죠. 아마 실무에서도 강조할 겁니다. 네 번째, 관리비 등. 관리비는 누가 낼까요? 입주자 등이 관리처한테 내는 거죠. 매달 내죠. 매달.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관리비는 다음 비목의 월별 합계 금액이라는데 10개 항목입니다. 10개 항목. 월별 내면 10개 항목, 10개 항목을 합니다. 임대주택법은 9개 항목입니다. 공동택에서는 10개 항목, 임대주택은 9개 항목. 뭐 때문일까요? 임대주택은 위탁관리 수수료가 없어요. 위탁관리 수수료 없죠. 이어서 관리비 이외의 비용 부과 잘 나오죠. 밑에 두 개. 장기선 충당금, 그 다음에 안전단 실시비용. 이 두 가지는 관리비가 아니에요. 이건 따로 걷는 겁니다. 근데 용지는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용지는 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별도 계산해야 돼요. 이거. 장기선 충당금하고 안전단 실시비용. 이건 관리비가 아니다. 다음 두 번째, 대행납부. 원래 입자 등이 업자들한테 직접 내야 될 걸 중간에 누가 받아서 내준다? 관리처가 대행해서 받아서 내줍니다. 그것들이 거기 나오는데 전기료 수수료는 공동 포함합니다. 전기료 수수료 공동 포함. 그다음에 나머지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리을의 지역 난방 방식 공동택 난방 협상비입니다. 중앙 집중이 아니라. 그다음에 정화조물 수수료. 또 뭐 시옷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더 있습니다. 148조에. 입자대피 운영경비, 선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그 다음에 이것도 대신 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이 관리비 등은 관리비, 장기선 충당금, 사용료 같은 거, 이걸 갖다가 관리처가 받았으면 어디다 예치하느냐? 입대위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그리고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장기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입니다. 별도 계좌다.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소장님 직인 외에 입대위 회장 인감을 복수로도 등록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입출금할 때 뭐다? 도장 2개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다음 괄호 4번 잘 나오죠? 이 의무관리 대상에 있어서 관리처는
예산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승인 넣습니다. 즉 개시 1개월 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입대에 제출해서 승인받고, 다음 결산 2번.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내 입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1개월 전, 결산은 후 2개월 이렇게 되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지루하니까 19강을 마무리하고 장기성계 5번은 20강에서 계속적으로 이론을 좀 정리해드리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